피부가 촉촉해지려면 특정 음식을 뭘 먹어야 하느냐, 이것만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진다.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분들은 그 좋다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이슈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늦여름이 오래간다 했더니 바로 겨울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날이 추워지면 호흡기계 질환도 늘어나지만 피부가 건조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역시 건조한 편이라 겨울철에는 보습제도 사용하고 가습기도 사용합니다. 겨울철 습도가 20에서 30%이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50%로 맞춰주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인위적인 방식보다는 젖은 수건을 걸어놓는 것과 같은 원리의 다양한 가습기를 주로 쓰고 있어요. 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피부는 입고라기보다는 출구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많이 바르고 외부의 습도를 높인다고 또 촉촉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 피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걱정이신 분들, 특히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고령자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처음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장피부축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체에는 여러 가지 축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체의 생병리를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내 미생물은 인체의 다양한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폐축, 장뇌축, 장피부축 등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장의 벽과 피부 장벽은 많은 기능을 공유합니다. 실제로 공통점도 많아요. 그중 하나는 상피세포인데요. 상피세포의 케라틴 단백질은 피부뿐만 아니라 장에서 강력한 물리 장벽을 만듭니다. 이 물리 장벽 위에 만들어지는 미생물의 조합들이 병원체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성장과 침입을 막는 구조인 거죠. 또한 피부에서의 피지선은 모낭을 보호하고 항균 작용을 하는데 소화기에서의 타액과 강산이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건강 이슈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소화기관에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알러지성 피부염 같은 질환들은 피부 위에 미생물의 불균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에도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미생물이 살고 있어야 건강한 피부인 거거든요. 장과 피부의 미생물 불균형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장내 투과도가 증가하면 피부에서 알러지가 생기기 쉬워지는가 하면 반대로 피부가 손상돼서 피부에 알러지 원이 접촉해서 알러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진먼지에 알러지가 있는데 땅콩 단백질에 노출이 되면 땅콩 알러지에 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즘 갑자기 땅콩부터 다이어트가 유행 중인데요. 남들이 좋다고 그냥 막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먹는 것이 피부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죠. 이 당연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에서 파생된 모든 화합물들은 피부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피부 질환에서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언급합니다. 일테면 아토피에서는 항염증 기능을 가진 부티레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수치가 낮아지는데요. 과일, 채소 섭취가 감소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선이 있는 사람들의 장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흡연, 음주, 비만 등에서 악화되었고 체중 감소 시에는 개선이 되었죠. 참 많은 경우에서 과체중을 개선하면 치료가 되니까 다이어트에 열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몸을 상하게 하는 인위적인 다이어트는 당장 감량이 되더라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지루성 환자들은 설탕을 많이 먹는다는 내용도 소개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경피의 수분 손실을 줄여주고 피부 민감도도 줄여줬다는 것인데요. 섬유소들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싱싱한 채소를 먹는 것이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GI 지수가 높은 음식, 설탕, 우유 등이 좋지 않았고 흡연, 음주, 비만을 피해야 하고요. 적절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좋은 장이, 좋은 피부를 만드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피부는 미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에서 사는 미생물과 피부에서 사는 미생물은 서로 소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건조한 피부와 촉촉한 피부는 우세한
미생물의 종이 다릅니다. 피부에는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이 있죠. 물리적 장벽은 케라틴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만들고, 화학적 장벽은 수많은 지질과 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지질과 산들은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지방산들이 다양한 박테리아에 대해 항균 효과를 갖고 있고 면역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미생물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다양한 항미생물 펩타이드 AMP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발현하는 것인데, 이 AMP는 천연 항생제가 되어서 다양한 항균 효과로 피부 감염을 막죠. 건선에서는 AMP가 발현이 너무 많아서 염증이 촉진되고, 아토피에서는 AMP의 발현이 너무 적어서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AMP도 밸런스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피부에 항생제 연고를 너무 많이 바르거나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피지 분비가 많을 때 있었던 미생물군이 피부가 건조할 때 있는 미생물군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반면에 항생제 노출이 적어서 장내 미생물 군집이 다양한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안정적인 미생물군 유전체를 갖게 됩니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피부가 촉촉해지려면 특정 음식 뭘 먹어야 하느냐, 이것만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진다,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모두에게 좋은 특정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내 피부와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좋아하고 내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내 몸에 딱 맞는 음식이 정답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체질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무는 드시고 배추는 안 돼요, 혹은 상추는 좋은데 깻잎은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든가요. 일단 최선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다만 건강식품은 반드시 가려서 몸에 맞는 것만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소양인 분들은 인삼, 홍삼, 산삼, 또 흑염소, 침향 안 됩니다. 태음인 분들은 오가피, 영지버섯, 통충하초, 양파즙 장복하시는 거 별로고요. 소음인 분들은 알로에, 결명자, 백년초, 구기자, 산수유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태양인 분들은 그 좋다는 청국장, 마늘즙, 칡즙, 상황버섯, 녹용 안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오늘은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조증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200cc 컵에 오전에 2잔, 오후에 2잔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연화곤란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살에 걸리지 않게 천천히 드셔야 하고요. 그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이슈는 계속됩니다. 다음 건강 이슈에서 다시 만나요.